안녕하세요. 유천의 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 가족 간의 매매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한번 들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7억에 매매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옛날에 3억 주고 샀고요. 현재 11억이에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좀 5억 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자녀한테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로 줄 수도 있고 매매로 줄 수도 있고 또는 법인을 설립해서 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증여로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통념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대안으로 제가 매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분은 이거를 매매 방식으로 이걸 넘기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족 간의 매매를 하게 되면 세법은 이걸 증여로 추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게 증여로 추정이 되는데 매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입증해봐. 그래서 매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라는 것을 입증을 했다면 그 다음에 세법에서는 아 그래 이건 매매인데 그러면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 한번 판단해 볼게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거죠. 매매가액의 적정성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점은 시가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시가보다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두 당사자 간에 계약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누군가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봤다면 세법상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양도자인 경우에는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만약에 싸게 팔았다면 양수자가 이익을 본 거잖아요. 싸게 샀다면. 그러면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죠. 그런데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손해를 본 사람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지. 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면 양도자도 손해를 봤는데 양도자가 손해를 봤다면 그럼 뭘 과세하냐는 건데 이거는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 부인이라고 하는 즉 저가로 판매해서 양도세를 회피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가로 한 것을 인정 못 해주겠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양도세를 매매가액이 아닌 세법상 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매매가액 결정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족 간의 거래에서는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 근데 이게 결정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정을 받았다면 감정가액이 확정적으로 우선이에요. 감정가액이 없으면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있는지 이걸 따져봐요. 이것도 없다면 세 번째로는 기준시가로 가요. 고시가액이나 이걸로. 예. 근데 이렇게만 결정을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또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거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가가 결정이 되면 이 매매가액, 요 매매가액과 시가를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을 본 사람과 손해를 본 사람에게 각각 증여세나 양도세를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현재 시세는 11억에 이게 호가죠. 호가인데 이 호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법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세법상 시가가 아니에요. 시가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말씀드린 감정가액으로 가든 감정가액이 없으면 인근 매매 시가로 가고요. 이게 없으면 기준시가로 가는데 자, 내가 감정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없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인근 매매 거래사액가액 가는 거죠. 인근 매매 거래사액가액이 10억이에요. 그러면 10억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호가가 11억이라도 그걸로 가는 게 아니죠. 이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11억에 내놨는데 이게 안 팔려요. 요즘처럼요. 그래서 금매가 나왔어요. 금매가 나와가지고 이게 9억에 팔렸어요. 그럼 이게 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시점에서 11억에 내놨는데 이게 뭐 누군가가 갑자기 12억에 팔았어요. 그럼 이게 시가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 없으면 기준시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으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가라고 보고, 그래서 시가가 결정이 됐어요. 시가가 결정이 됐으면 시가가 10억이라면 이제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 그랬어요.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게 저가 매매이냐 고가 매매이냐를 따지는 거죠. 만약에 고가 매매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거고 저가 매매라면 양도세를 시가로 과세한다는 거죠. 매가가 아니라. 이렇게 나눈 거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고가 매수의 경우에는 세금 과세를 안 하고요. 저가 매수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런데 시가보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과세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것을 정상가율에 깔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에게 적용하는 저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액 3억과 시가의 5%인 중작은 금액을 적정 범위로 봐요. 그래서 이게 시가가 10억이면 3억과 시가의 5%인 5천만 원 중 작은 금액이니까 이건 5천만 원이겠죠. 그래서 시가보다 5천만 원 싼 요 범위 내에서 거래한 것은 이거는 용인 범위 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정상 거래 금액이다. 그래서 9억 5천을 양도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만 9억 5천보다 싸게 팔았다면 팔은 금액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금을 계산할 때는 내가 실거래로 7억을 했다라고 하면 7억으로 양도세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억으로 양도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매매자의 기준, 요 양도세는 10억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자에게는 저가 매매일 때 이 5%하고 30% 중 작은 금액을 벗어나면 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데요. 증여세는 양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양도자가 이익을 본다는 것은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고요. 매수자가 이익을 보는 것은 시가보다 싸게 샀을 때잖아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저 양도자에게 양도세 과세할 때는 3억하고 5%라고 했지만 이 경우에는 3억하고 30% 중 작은 금액이에요. 그럼 이게 10억, 시가가 10억이라면 시가의 30%면 3억이죠. 그리고 기준금액 3억 두 개 똑같지만 어쨌든 둘 중 작은 금액은 3억인 거죠. 3억까지는 정상거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억, 시가 10억에서 7억으로 팔았다면 요건 최악이 3억이잖아요. 그게 정상거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이것도 증여세 과세하지 않아요. 누가 가족 간에 거래하는데 시가보다 3억을 비싸게 팔아 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판다. 그러면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시가보다 비싸게 팔아서 15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는 15억으로 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들이 이게 1세대 때 비과세야. 그럼 양도세도 내는 게 별로 없잖아요.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러면 5억은 이익을 받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시가보다 비싸게 15억에 팔았다면 이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5억에 팔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억에 팔았다면. 5억에 팔았다면 차익이 5억이지만 요 3억까지는 정상 용인 범위 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증여세 과세 안 되고 요거 범위를 벗어난 2억에 대해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이 양도세하고 차이점을 보시면 양도세의 경우에는 10억의 5% 범위를 벗어나면 벗어난 금액에서 5%를 빼고 과세하는 게 아니라 요 시가로 양도세를 과세를 해요. 그런데 증여세의 경우에서는 이 3억을 벗어나면
이 3억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차익이 5억이라면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요 3억을 빼고 2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꼭 7억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0억짜리를 9.5억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양도자는 이게 용인 금액 범위 5천만 원하고 3억하고 5%인 5천만 원 중 작은 금액인 5천만 원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양도자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상거래예요. 그러니까 9억 5천으로 세금 내면 됩니다. 그 매수자도 이게 3억 범위 내니까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다 세금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7억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양도자의 경우에는 5%만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3억하고 5%. 그러니까 5%만 인정을 해주는데 이게 5%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7억에 양도했지만 이건 부당거래로 모아서 양도세는 10억으로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거예요. 10억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매수자는 3억 싸게 샀잖아요. 근데 이게 용인범위라는 거죠. 3억은.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5억에 양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5억에 양도했다면 양도자는 어쨌든 5% 범위로 벗어났기 때문에 7억에 양도했던 5억에 양도했던 세금은 10억으로 양도세를 과세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데 매수자의 경우에는 3억까지는 정상 범위로 보는데 3억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초과했냐면 5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억을 빼준다. 그러면 2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0억짜리를 자녀한테 이거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 7억에 양도하는 것이 좋을까? 5억에 양도하는 것이 좋을까? 이거를 판단하라는 것이죠. 자, 7억에 양도한다면 만약에 아버지가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집을 얼마에 팔던 12억 이하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억까지 비과세니까 이거를 내가 아무리 싸게 팔아도 양도세는 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시가가 10억짜리니까 이거를 아무리 싸게 팔아도 양도세는 10억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10억까지는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죠. 설사 이게 20억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12억까지는 비과세고 8억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로 또 80%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별로 없어요. 양도세 부담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7억에 팔게 되면 자녀는 7억을 아버지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7억이란 돈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5억에 팔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5억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7억에 양도하는 것과 5억에 양도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느냐? 7억에 양도하면 7억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증여세는 제로예요. 그러면 5억에 양도하면 5억만 지급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증여세는 5억에 대한 증여세,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거니까 증여세는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자녀의 자금 부담이 5억만 지급하고 증여세를 2천만 원만 내놓으니까 5억 2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7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돈이 없으면 이 방법을 써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세보증금이 4억 5천만 있다면 4억 5천만 원을 인수받으면 5천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금 부담을 고려해서 이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3억까지는 증여세 비과세됩니다 해서 3억까지만 딱 잘라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이하로도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진정 7억으로 팔았을 때는 이거는 저가 양도가 아니에요. 세법상. 용인 범위 내에 벗어 들어간 거니까. 7억보다 더 싸게 팔았을 때 저가 양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가 양도가 불법이냐? 그렇지 않죠.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억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 이하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족 간에 매매할 때는
이 자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금 부담이잖아요. 자금 부담. 예. 이 자금 부담을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세금을 2천만 원을 더 내더라도 돈을 2억을 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증여세가 2천만 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2억이라고 하면 그렇지 2천만 원이 2억이라면 5천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 1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거니까 2천만 원 맞네요. 그래서 무조건 3억 싸게 산다 이게 아니라 3억보다 더 싸게 파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좋은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